안녕하세요. 박쌤의 북톡쇼 미숙에서 성숙으로 성장하는 길을 돕는 성장 크리에이터 박미숙입니다. 저희 박쌤의 북톡쇼는 영향력 있고 탁월한 저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 쇼쇼쇼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요즘 조직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는 키워드로 애자일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 뜻을 보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조직에 있을 때 TFT 같은 거를 그 팀을 형성했을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협업인데 그런 걸 잘하는 방식 뭐 이렇게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 협업을 잘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주제를 좀 스마트워크가 협업에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인 스마트워크의 대가 감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모실 저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고의 인재는 어떻게 일하는가의 저자이신 구기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어색하시죠? 네. 대표님? 네. 대표님의 스마트함은 제가 늘 놀라고 있는데요. 오늘 그 최고의 인재는 어떻게 일하는가 얘기 좀 나눠볼 텐데 네. 먼저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구기모 강사라고 합니다.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하지만 스마트 워크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광고나 마케팅을 하는 방법들, 네, 그다음에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트렌드나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관련된 트렌디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진정한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으실 듯한 살아남기 어려워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워서 하고 있다. 네.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장 잘 살아남으실 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고의 인재는 어떻게 일하는가 요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먼저 간단하게 요 최고의 인재는 어떻게 일하는가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는 엠퍼시 컨설팅 대표고요. KH 인증 코치이기도 하지만 그 부프럼 저자, MC, 톡스 PD 이렇게 했고요. 이 촌TV와 2019년도 박쌤의 북톡쇼 시작하게 돼서 너무 즐겁게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기모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는 이 제목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제목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원하는 제목이 아니었고 네. 저 제목을 출판사 대표님이 지어주셨어요. 네. 원래 원한 제목은 뭐이셨는데요? 프로 셀러리맨의 스마트워크였습니다. 이걸로 잘하셨네요. 그래서 역시 전문가 말씀을 따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많은 저자분들을 알지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원하는 그건 아니었다. 근데 들어보면은 그 출판사에서 정해진 네.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제목도 네.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네. 어쨌든 이거 딱 들었을 때 최고의 인재들은 과연 어떻게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저희 첫 번째 책이 프로 세일즈맨의 스마트 워크라는 책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리즈로 가자라는 게 제 의견이었는데 그러셨구나. 역시 전문가의 의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제목으로 해서 좀 재미 좀 보셨나요? 그래도 1세 이상 나갔으니까 저는 항상 2세 이상이면 괜찮죠. 네네네. 네,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촌TV 방송 나가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대하시고 오늘 열심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대표님이 이제 스마트 스토리 대표이시고 이렇게 아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게 공저예요, 그죠? 네네. 예, 어떻게 공저를 하시게 된지도 궁금하네요. 저희 지금 저자 4명 이름이 보이실 텐데 네. 저희가 2011년에 네. 원래 다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이제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네. 페이스북에서 그냥 우연히 우리 뭐 스터디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아침 6시 반에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기 시작했죠. 아침 6시 반에. 네네. 그래서 그 모임이
한 1년, 2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쌓이는 지식들과 노하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갖고 이제 책을 냈죠. 그래서 저희 4명에서 쓴 책이 2권 오, 있고 저는 또 진짜요? 외부에서 또 다른 책을 썼지만 아무튼 네. 저희가 처음에 모일 당시만 해도 저희가 책을 같이 쓰게 될 거라는 건 사실 상상도 못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매주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결과물이 나오게 돼서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한 일이죠. 오, 네. 진짜 놀랍네요. 11년도면은 지금 한 8년이나 네, 9년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8년 됐죠. 네. 와, 대단하시네요. 왠지 협업의 결정체 같은 아, 모임이신데요. 아, 네. 그러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제목이 좀 자극적인가요?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처음부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당신은 어려운 누구신가요? 질문을 주셔갖고, 네. 저희 이제 북톡쇼에 좀 고정 질문이라고, 공식 질문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잘 표현하는 단어 한번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오, 다른 분들은 저보고 실행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원칙에 들어가는 2가지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꾸준함과 실행력. 제가 뭔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네. 눈에 띄게 굉장히 성과를 잘 내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내가 하면은 그런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저는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분들은 제가 막 약간은 저돌적이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생기면 막 해보는 그런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또 저를 실행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퍼펙트하다는 느낌. 자랑하는 것 같은데 진짜 아니요. 자랑한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네, 정말 네.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또 왜 그러냐면, 직장 내에서 리더들이 가장 인정하는 직원의 그 역량 중에 호기심이 또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있어야 또 성과를 잘 낸다라고 네. 생각하는 리더분들이 많으셔서 또 제가 살짝 그런데, 그러면, 표현하는 단어를 여쭸더니, 꾸준함과 실행력과 호기심, 네. 성공할 수밖에 없는 3가지를 아, 가지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뭐 네. 지금도 성공이시지만 앞으로도 성공하실 것 같다는. 네. 근데 사실 스마트 워킹은 저도 우리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그 과정에 조금 네. 들었었는데, 지금 하나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스마트 워크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제목도 너무 좋고 이 책이 굉장히 스마트 워킹에는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이 최고의 인재는 어떻게 일하는가를 쓰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4명이서 스터디를 하다가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노하우를 우리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깝다. 이거를 좀 알리자 해서 2가지를 생각한 게 첫 번째는 저희끼리 스터디를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교육을 하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책으로 담자. 네, 그래서 2번째가 이제 저희가 책을 쓴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럼 노하우를 나누자는 좋은 마음부터 시작해서 네. 그게 사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제한적이다 네. 보니 책으로 내자라는 생각까지 하셔서 책이 나왔네요. 네네. 근데 또 제가 사실은 스마트 워크라고 하면 저는 그러니까 스마트 워킹하는 스킬 정도로 많이 네.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하고 지금 한 10분여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좀 다 준비가 된 성공을 하기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한 기본 역량이 다 준비가 된 상태라서 네. 또 스마트 워킹을 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스마트 워크 하면은 네. 그 저희 과정에 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기업이나 외부에 강의하고 끝나면 처음에는 너무 좋다. 써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겠다. 어렵다. 생각이 안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꼭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마트 워크를 꼭 기술이나 도구에 대한 사용으로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워크 보통 검색을 하면 뭐 스마트 워크 센터, 네. 그다음에 재택근무,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네, 방법 이렇게 네. 3가지로 분류하는데
제가 일단 강의하는 부분은 세 번째 분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 워크를 도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아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에 집중하는 그런 행위 자체도 일종의 스마트 워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네. 내가 내 업무를 분석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는 과정이 진짜 스마트 워크고 그게 목적으로 간다면 그래서 단축된 시간에 제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의 즐거움도 느끼고 저는 사실 그거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더 썼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된다면 네. 스마트 워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워킹이네요. 네네. 뭐 사실 워라밸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불필요한 부분을 스마트 워킹으로 해결하고 그 남은 시간으로 또 즐겁게 네. 가족을 하고 또 네. 가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근데 사실 대표님 굉장히 가정적이시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뭐 맞죠? 그럴 수도 있고 왜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을. 제 아들이랑 아내랑 생각하는 거 항상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유, 그래도 그렇죠. 제가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업하실 때도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가정적이시구나. 아, 표정이 좀 무뚝뚝하신 편이셔서, 네. 다른 분들은 오해하시지만 네. 정말 가정적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또 이런 수다처럼 말씀드리는 게,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물론 스킬이고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 좋은 말씀이셨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스마트 워크는 뭔가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네. 말씀 주셔서 그렇게 스마트 워킹해서 시간 관리도 잘하는 것도 좋고 근데 또 말씀처럼 스마트 워킹이라 그러면 뭐 어떤 도구 잘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스마트 워크가 뭐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좀 전에 질문해 주시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스마트 워크에 대한 목적이나 조금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네. 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필요한 거에 집중하는 거를 제가 스마트 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업무로 봤을 때 업무가 분야가 좀 많이 나눠지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스케줄 관리한다든가 혹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수집된 정보를 자료 관리를 한다든가 이제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협업 다른 사람들 혹은 같은 부서가 아닌 타 부서 혹은 타사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분야를 나눌 수 있는데 네, 네. 그 분야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서 그거를 업무에 접목시키는 것도 스마트 워크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해가 확 되네요. 네. 말씀을 정말 스마트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진짜. 네. 진짜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 진짜. 네. 그래요? 네, 진짜로 그러신 것 같아요.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잘 나눠서 분리해서 거기에 적절한 도구를 활용함으로 해서 성과도 높이고 굉장히 좋은 네. 그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질문 자체가 좀 뒤편에 나와야 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대표님이 그러면 생각하시는 네. 대표님 본인의 스마트 워크 역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외부에서 제 지인들이 봤을 때는 뭐 제가 그런 교육을 하니까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항상 제가 완벽하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거를 뭐 베타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거를 좀 자꾸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실예로 들면 제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네. 설치한 앱 중에 유료 앱이 400만 원어치가 넘습니다. 와. 근데 그만큼 제가 호기심도 많고 네네네. 제가 일단 써보고 네. 거기서 가장 좋은 것들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자세는 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편안하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탁월한 네. 장점을 자랑을 좀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네. 소통을 해도 그 관련해서 뭔가를 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네,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점은 대표님은 실행력도 탁월하시고 꾸준하게 가시면서 호기심도 있으시고 심지어 그런 탁월함을 갖고 계시는데도 겸손하시고 아, 네. 거기다가 진정성까지 있으시네요. 네. 하긴 400만 원어치에 네. 그걸 하시면서도 알려준다. 네. 뭐 대표님의 칭찬만 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왜 5가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네. 스마트워크 이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대표님 네. 말씀 듣고 네. 5가지를 장착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책의 최고의 인재는 어떻게 일하는가의 그 목차들을 좀 정리를 해서 네. 전달을 하고자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데 스마트한 인맥 관리가 첫 번째 일부는 뭐 그 목차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맥 관리 근데 또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일부가 되어 있게 느껴져서 이렇게 네.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맥 관리가 특히 스마트하게 하는 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요? 사실 인맥 관리는 다른 분이 쓰셨어요. 여기 공저의 한계군요. 네. 네. 그 근데 이제 대표님이 저희가 다 서로는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 중에 제일 잘하는 부분을 서로 맡아서 썼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그 어떻게 전화 찬스라도 쓸까요? 아니 지금 아마 네. 강의 중이실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제가 스케줄 뭐 알고 어떻게 있거든요. 아바타라도 네. 네, 한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 네. 좋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맥 관리의 중요성은 아마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중요하죠. 거라는 네, 네.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요새는 혼자만 일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컨텐츠나 이 지식이 내가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1인, 그러니까 회사에 속하지 않는 1인 기업인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웃소싱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그런 분야마다 전문가들을 많이 알았을 때와 그걸 몰랐을 때 차이는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맥 관리가 중요하고 네. 뭐 그 질문 안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요새는 인맥 관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고 네. 너무너무 그런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 페이스북이나 뭐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만 조금만 활용하더라도 제가 만나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맞아요, 수 있게 맞아요. 되고 저도 그걸 경험하고 인맥의 이 양과 질이 너무너무나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하시면은 인맥 관리도 가능하고 또 인맥 관리에 필요한 그러니까 좋은 인맥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스토리가 4번째 스토리인데요. 네. 늘 느끼지만 제 질문보다 답변하시는 분들이 너무 탁월하셔서 아닙니다. 질문 안 한 거도 질문을 잘해주셔서 답변이 잘 나오는 것 아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왜 필요가 중요한가 보다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네. 또 알아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저는 너무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페이스북을 한 7, 8년 하다 보니까 이 넓고 깊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인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뭐 페이스북을 하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네,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네. 제가 뭐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뭐 머무르지 않고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원동력도 되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정보와 많은 기회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질문처럼 어떤 정보를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신다면. 저희 책을 베이스로 한다면 네. 우선은 그 분에 대한 정보를 내가 기억해 주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세일즈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의 자녀 이름을 제가 기억해 주는 거, 그분이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사실 기억해 줬을 때 굉장히 감동받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은 그걸 다 기억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소록에 있는 네. 메모를 통해서 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걸 어떻게 주소록에 연동을 시키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네. 그런 그런 내용들이 저희 책에 들어가 있는데 네, 네. 그런 식으로 메모를 활용하는 게 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오프에서 뭐 인맥 관리 관련해서 인맥 관리가 메인이 아니지만 뭔가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핸드폰에 저장할 때 뭐 강아지 이름까지 메모해서 저장하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도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필요하고 적절하고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내용을 하는지를 좀 사실은 좀 보고 싶지만 주소록은 개인정보이기라서 네, 네, 오늘 네. 그거는 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네. 같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책에서 인상 깊게 본 내용 중에 스마트한 인맥 관리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아, 쓰시지 않으셔도 잘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빨리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원칙은 제가 텍스트는 기억이 안 네네. 나고 제 개인적인 생각 생각을 말씀해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요거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아까 페이스북 얘기를 잠깐 네. 말씀 나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20대, 30대 초반까지 그 페이스북 쓰신 분들 보면은 그 진짜 친구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진짜 원래 친구들? 친구를 페이스북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창들이 거죠. 예를 들면. 네네네. 근데 저는 굳이 페이스북에서까지 동창들을 만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뭐 동창을 만나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네. 페이스북이라는 정말 무궁무진한 공간에서 네.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저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기회들을 그냥 동창들로 다 없애지는 않나. 왜냐하면 페이스북 자체가 제가 그런 전문가들과 친구가 되면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알려주잖아요. 함께하는 친구. 그래서 계속 그런 사람들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동창만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알 수도 있는 친구에 항상 동기 동창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바꾸셔서 내가 친구를 페이스북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조금 분야를 좀 바꿔보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요즘에 그 인맥 관리에서 저는 떠오르는 키워드가 느슨한 연대. 넓고 얕은.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얕으면 그거를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넓고 얕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대표님은 아직 어리시겠지만 젊으시겠지만 좀 많이 나이가 어립니다. 들다 보니까 네. 관계는 조금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진짜 친구들은 오프에서 만나면 되는 부분도 네. 있다. 뭐 그렇게 좀 제가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하신 게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는 걸로.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어떡하지? 이것도 주소록 요거는 인맥 관리 말씀 주셨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로 인맥 넓히기도 지금 대표님이 네. 말씀한 내용이랑 네. 한거 뒷장을 같아요. 보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정말 스마트하시네요. 그 사실은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는 각 그 부,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인맥 관리라고 하면 케이스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케이스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이건 들을 수 없고 전화 찬스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박용환 한의사이신 네, 원장님. 그분에 네.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네. 얘기하기는 좀 뭐하니까 네. 책을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 알겠습니다. 케이스는 많은데 이제 네. 다른 분 케이스를 쓰다 보니까. 네. 그러면 대표님 케이스 꼭 책이 꽤 아니더라도 네. 인맥 관리를 잘하는 스마트 워크에 케이스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페이스북 얘기를 잠깐 네, 했었잖아요. 네. 2012년인가 13년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전업 작가분이 아니고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이런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페이스북에서 그분을 찾아봤는데 네. 페이스북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보냈죠. 네. 쓰신 책을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한번 찾아뵙고 싶다. 네. 제가 책을 10권을 더 추가를 구매했는데 네. 선물로 주려고 그 저자님 걸 샀는데 아, 사인도 사인. 좀 해주시고 시간이 된다면 차 한 잔 얻어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냈거든요. 뭐 사드는 게 아니라 얻어먹을 네네네. 대단하신데요. 네네. 아니 그분 근무한 대로 제가 가겠다고 아, 한 네, 거니까. 네.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오. 날짜랑 그 시간 정해서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책을 10권 안 사고 연락 오면 살려고 사진 않았는데 어머 스마트 매사가 스마트. 연락이 와서 네. 10권을 사서 찾아뵙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사인 받고 네네. 그분 이름 태그 걸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이후에는 그분이 제 인맥이 된 거예요. 확실한 인맥이 네. 됐네요. 그래서 저희 그 직장에 그분을 한번 초청한 적이 있는데 네네. 정말 몇백만 원씩 받으시는 되게 유명한 분이셨는데 네네.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모셨어요. 제 인맥이니까. 네. 그게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얕은 그 인맥이라고 하셨지만 그 얕은 게 이 소셜 세상에서는 관심사나 이런 그런 부분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네. 얕아 보이지만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원래 있었던 인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네. 동감해요, 진짜. 그래서 대표님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이 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아, 다음에 네. 모실 저자님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네, 네. 다시 우리 방송 끝나고 좀 네. 말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책하고 상관없이 이제 대표님 케이스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이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다음에 넘어가 보면 네. 이제 인맥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 일정 관리에 대해서 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일정 네. 관리는 누가 하셨나요? 일정 관리는 네. 엄동현 강사가 그러면 아까 네. 인맥 관리는 누가 하신 거죠? 주인식 강사님.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오늘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셔서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일정 관리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스마트 캘린더라는 내용이 좀 쭉 네, 그렇죠. 주로 이루어서 가더라고요. 네. 또 왜 중요한가? 사실 일정 관리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워크 관점에서 일정 관리가 왜 또 어떻게 중요한가? 일정 관리가 일단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유한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작년에는 또 주 근무 시간 52시간이 네, 맞아요.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제 강의가 네. 이 시간 관리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관련된 강의 요청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특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업무가 그 처리하는데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뭐 5시간 걸리는 업무도 있고, 30분 걸리는 업무도 있고, 네.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있는데, 그 업무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제 업무를 분석해서 네. 업무마다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분석을 해서. 정말요? 네. 무서우신 분이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과에- 예를 들면은 네. 직장인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일한다고 해도 사실 3시간을 풀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오전에 5시간이 걸리는 업무를 처리하면 2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죠. 뭐 길게 해야 맞아요, 2시간 맞아요. 반.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와서 이제 또 바로 업무에 몰입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또 시간이 걸리다가 이제 나머지 2-3시간 남은 일을 하는데 2-3시간 만에 못 끝내요. 왜냐면 맞아요. 끊겼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다시 끌어와야지. 네. 생각을. 그러면 하루 종일 네. 5시간짜리 업무를 한 거예요. 아, 근데 5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오전에 안 하죠. 오전에는 더 짧은 업무들을 처리하고 네. 오후에 그거를 몰아서 하면은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네. 먼저 이 몰랐던 사람은 하루 종일 5시간짜리 업무 하나만 했지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생산성의 차이가 저는 이 일정 관리와 시간 네.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네. 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조직에서 업무를 할 때 시간 관리를 머릿속에서 했었는데 분류할 때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그 말씀처럼 시간 관리, 일정 관리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시간짜리 밑으로 빼서 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도 업무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 선택을 네. 하잖아요. 네네네.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도 있지 않나요? 5시간.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단편적인 말씀만 드렸지만 네.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우선순위죠. 네네. 제일 쉬운 그 분류 방법은 시간 관리 매트릭스, 뭐 스티븐 코비 그 성공한 사람들의 네네, 7가지 습관에 네. 나와 있듯이 네. 그걸 통해서 네.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인지 뭐 급한데 중요한 게 무엇이 이런 것들을 좀 사사분면을 분리한 다음에 네. 거기서 업무를 또 선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업무인지 위임한 업무인지 네네네.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오래 걸리는 일인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일정 관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 네.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마트 워크 또 스마트한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분석하고 네. 분류하고 합리적인 연유를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우선되고 네. 그게 우선돼서 도구를 활용하면 정말 폭발적인 그렇죠. 성과를 낼 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그 정리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도 조금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도구를 네.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또 그렇죠.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강의를 하면 교육의 그 도구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금방 할 수 있는데 네. 그 앞선 그 네, 지금 부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거는 오롯이 본인이 그걸 직접 해봐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거기서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개개인별. 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스마트 캘린더 활용한 내용을 살짝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네. 제가 화면을 잠깐 네. 넘겨서 이게 이제 제 캘린더인데 아, 스마트하게 이렇게 샥 하니까 넘어가네요. 이렇게 네. 이제 일정을 넘기면은 네. 다음 주 일정 이렇게 일정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 혼자의 일정이 아니고 저랑 뭔가 협업을 하는 분들의 일정이 사실 같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르게 뭐 이렇게 방송에 쭉 나가도 되는 건가 봐요.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살짝 네, 네. 빨리 넘겨야 되나? 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네, 쓰고 있고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네. 설정이 가능한가 봐요. 네, 빨간색이 네, 네. 그 엄동영 강사님. 뭐 네. 엄동영 강사님 기 막 이렇게 누가 내 얘기 계속 한다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타임 스케줄,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짜져 있는 스케줄을 따로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태스크스라고 해서 이렇게 그날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날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을 따로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다가 에버노트와 그다음에 트렐로라는 그러니까 책에는 없는데 네. 트렐로라는 도구를 같이 써서 업무가 좀 복잡하거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업무들은 이제 프로세스화 시켜서 네,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아, 에버노트 연계는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할 에버노트에도 혹시 네. 그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뭐 우리 대표님 모시고 살짝 얘기 들으면 어느 정도 더 알겠지 했는데 얘기를 할수록 더 많이 많이 뭔가를 근데 너무 중요하고 네. 성과 관리에는 정말 필수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시간을 분석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시간 관리나 이 캘린더를 그 아날로그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네, 다이어리를 맞아요. 쓰시거나 조금 아니면 그래요. 달력을 쓰시거나.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일정 관리를 이 스마트 캘린더를 썼다면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도 네네. 십몇 년 쓰고 뭐 3P 바인더도 써보고 정말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정말 메모하는 거 메모 광이라서 네. 캘린더를 1월부터 12월까지 안 쓴 달이 없을 정도로 되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버리면서까지 옮겨왔다는 거는 정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차이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종이로 우리가 일정 관리 하다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들고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검색이 안 되니까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일정을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협업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확인해야 되고. 네. 근데 그걸 디지털로 옮겨오는 순간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민을 하고 있다. 할까 말까? 혹은 두 개를 다 쓴다 네. 하시는 분들은 네. 아날로그를 딱 아예 안 들고 일주일만 다녀보시면 어. 바로 바뀝니다. 처음에 일주일이 고통스럽긴 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공감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은 쉬우시지만 저도 사실 좀 어리버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스마트워크로 들어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리버리합니다. 저는 어리버리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뭐 스마트워커의 케이스는 지금 이제 쭉 말씀 주신 거에도 사례가 좀 나오겠는데 혹시 뭐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가장 큰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아날로그와 네. 디지털 사례 네. 한번 그 얘기해 주시죠. 옮겨온 부분들. 네.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거를 버리고 네. 구글 캘린더로 옮겨온 그 네 가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실, 휴대, 그다음에 검색, 공유였거든요. 음. 딱 넘어오고 나서 뭔가 안 쓰는 것 같고 나중에는 이거를 뭐 못 찾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사람은 참 이게 안 변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 되게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익숙해지니까 네. 이제는 내 일정을 언제든지 검색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 스마트폰이나 PC가 없더라도 요새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 앱들은 다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다른 PC에서도 내 일정을 확인할 수 네네네, 있고 그런 건 너무 좋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화면 잠깐 보셨겠지만 저랑 일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저희가 미팅할 때 서로 전화해서 언제 되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렇죠. 일정이 다 보이니까 네네. 그냥 제가 먼저 잡아놓고 일정 공유해버리면 그때 다 옵니다 그냥. 오 마이. 왜냐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일정이 네네네,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족쇄네요. 무서워요. 족쇄일 수도 있지만 네, 저희는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같은 직장도 아니고 네. 상하 구조가 아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에 트렌디한 모든 그 화두가 되는 것들하고 이 스마트 워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 네, 되는 왜냐하면 거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조직이 수평적으로 가기까지는 뭐 많이 걸리고 또 수평적이 안 될 수도 있는 조직도 많지만 이 수평적일 때 굉장히 필요한 도구라는 네. 생각이 네. 들고 정말 놀라운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좀 어떻게든 잘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배우고 나서도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바꾸는 게 항상 제일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그러네요. 가장 좋은 도구고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많이 반성을 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케이스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시간이 제가 최대한 시간 안에 좀 좋은 질문 많이 드려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실은 시간을 네. 내어서 오늘은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네. 쭉 저하고 좀 말씀을 나눴는데 대표님 오늘 같이 말씀 나눈 소감 한마디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좀 생각하는 표정이셔서 무슨 얘기 나올까 되게 저도 무슨 얘기 할까 했는데 생각이 안 네. 나서 근데 되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색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도 하고 네. 이러닝도 많이 찍어봤지만 네. 항상 이렇게 방송은 어려운 게 네. 아무도 없잖아요. 네, 없죠. 아니면 PD님 한두 분 계시고 네, 참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차라리 몇백 명 앉아 있는 게 덜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너무 진행을 잘 해주시고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제가 좀 많이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어머, 네. 감사합니다. 소감 말씀 여쭤드려 칭찬을 또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소감이니까. 네.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 워크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또 대표님이 오늘 쭉 말씀해 주셨던 본질과 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좀 명확하게 제가 인지가 되면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절박함이 네. 있도록 저를 좀 몰아붙여야 되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그 3부, 4부에 있는 그죠? 다음 주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버노트를 활용한 자료 관리,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공동 작업, 그리고 스마트 워크 사례가 있으면 또 말씀을 좀 나눈 게 큰 주제인데요. 저는 에버노트도 너무 궁금하고, 저는 사실 이런 스마트 워크의 도구를 예전부터 많이 알고 접하고 있는데, 저도 에버노트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주에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아, 네. 대표님, 저희가